살면서 다른 사람의 비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흔들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비판이 논리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감정적으로 불쾌하거나 아니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거 없는 비판 앞에서 혼란과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비판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적인 자세일까요? 어떻게 하면 비판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현명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양 철학사의 거대한 산맥이자 근대 계몽주의의 상징인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심오한 지혜를 빌려 타인의 비판을 대하는 가장 이성적이고 지적인 태도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비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남의 흠을 찾고 공격하는 행위를 넘어서 인간 이성의 능력과 그 한계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규명하는, 즉 자기 이해를 위한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칸트적 비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비판 앞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내면의 단단함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외부의 비판을 더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다루고 싶다면, 그리고 비판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싶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칸트의 위대한 비판 철학 속으로 심도 깊은 여정을 떠나보시죠. 이 여정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보는 눈을 한층 더 넓혀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칸트에게 비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주로 누군가의 단점이나 문제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그러나 칸트 철학의 맥락에서 비판은 이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심오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칸트는 그가 살던 시대의 지적, 도덕적,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 비판적 사고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헐뜯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성이 가진 본질적인 능력은 어디까지이며 동시에 그 이성이 넘어서는 안 될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규정하는, 즉 이성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 규명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이러한 비판의 과정을 법정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권한과 자격을 스스로 심사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듯이 이성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자기 성찰적 비판은 맹목적으로 어떤 개념이나 기존의 사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 지식의 올바르고 견고한 기초를 다지려는 칸트의 원대한 시도였습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은 인식론, 윤리학, 미학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인간 이성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지난하고도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칸트는 이러한 광범위한 비판적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이성의 진정한 자유와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분별한 독단주의,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외부의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인 복종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이성으로 사유하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칸트 비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칸트에게 비판은 곧 인간을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칸트의 깊이 있는 비판 개념은 타인의 비판을 대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태도에도 매우 중요한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타인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이 과연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주관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성으로 비판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비판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스스로 철저히 성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 지적이고 성찰적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적인 태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비판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칸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판 수용의 첫걸음입니다. 칸트의 위대한 비판 철학은 세 권의 기념비적인 저서, 즉 흔히 3대 비판서라고 불리는 역작들을 통해 그 심오한 정수를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첫 번째 비판서는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며 인식론의 지평을 활짝 연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이 책에서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인간의 인식이 단순히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인식 능력, 즉 감성 경험 자료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오성 경험, 자료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선천적인 틀 안에서 대상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이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마치 16세기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혁명적인 지동설을 주장하여 당시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바꾼 것처럼 칸트 역시 인식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즉, 우리의 인식이 대상에 수동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이 우리 인식 능력의 선천적인 성질과 구조에 따라 구성되고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 정보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나의 인식 틀과 방식, 그리고 선입견이나 편견 또한 그 인식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일깨워줍니다. 타인의 비판을 들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판의 내용만을 피상적으로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이 나의 어떤 인식 틀에 부딪히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신념 체계가 그 비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함께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나의 인식 틀이 비판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비판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비판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서는 인간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에 답하며 근대 도덕 철학의 견고한 기초를 놓은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이 책에서 칸트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행위의 결과 또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덕이 아니라 오직 인간 이성의 보편적인 명령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 윤리학의 핵심 개념인 정언명령입니다. 칸트에게 도덕은 특정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 법칙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성이 부여한 자율적인 규칙이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타인의 비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이 실천 이성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비판을 수용할지 혹은 단호하게 거부할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그 비판이 나에게 당장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감정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과 나의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내용이 비록 나에게는 듣기 싫거나 불리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비판이 객관적인 진실이나 보편적인 선 그리고 정의에 부합하고 나의 도덕적 성장을 돕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그 비판이 단순히 특정 집단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악의에 찬 공격 또는 비이성적인 비난이라면 우리는 나의 이성과 도덕적 자율성을 근거로 단호하게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비판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판서는 인간이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학과 목적론을 심도 있게 탐구한 판단력 비판입니다. 이 책에서 칸트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판단하는 우리의 능력, 즉 쾌와 불쾌를 판단하는 판단력이 어떻게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능력과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지를 섬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제시된 공통감주의 EMEINSINN이라는 개념은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공통감은 단순히 다수가 공유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반성하고 개인적인 편견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타인의 비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나의 기분이나 주관적인 감정적인 반응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제기한 사람의 입장은 어떠했을지, 그들이 어떤 경험이나 관점을 가지고 비판했을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비판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지를 공통감에 입각하여 성찰하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성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판을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하고 나의 주관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성숙하고 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통감은 비판을 통해 타인과의 간극을 좁히고 더 넓은 이해의 지평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칸트 철학에서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주어진 사실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좁은 의미의 사고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깊은 공감을 형성하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반성적 사고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공통감은 이러한 반성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인식론적 토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려 깊게 생각해보고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니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편향이나 독단에서 벗어나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의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비판을 단순히 외부의 공격이나 불쾌한 피드백으로만 듣고 반응하는 것을 넘어 비판을 통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능동적인 기회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칸트는 철학을 단순히 현실과 유리된 이론적인 사변이나 추상적인 개념 유희가 아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을 성찰하고 우리 이성의 능력과 그 한계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실천적 사유의 장으로 그 위상을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즉, 칸트에게 비판적 사고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탐구하는 생생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판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비판을 나의 이성과 인격을 더욱 풍요롭게 성장시키는 중요한 실천적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비판을 통해 나의 인식의 한계를 겸허히 깨닫고 보편적인 도덕적인 행위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나의 시야와 이해의 폭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칸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판적 사고 수용의 가장 진정하고 심오한 의미입니다. 이는 비판을 단순한 고통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칸트적 비판의 태도는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의 성숙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칸트가 제시한 이러한 깊이 있는 비판적 사고방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하여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주장과 의견, 그리고 비판 속에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맹목적으로 남의 말을 따르거나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칸트가 제시한 이성적이고 성찰적인 비판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하고 주체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또한 복잡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며 잠재적인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책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단순히 단점만을 지적하는 소극적인 비판을 넘어 더 나은 대안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창조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은 우리에게 타인의 비판을 대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비판의 내용을 나의 이성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그 근거와 타당성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떠한 비판이라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아무런 성찰 없이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판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판이 나의 도덕적 기준과 보편적인 선에 부합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듣기 싫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가깝고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며 나의 인격적 성장을 돕는다면 우리는 겸허히 그것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진정한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셋째, 칸트가 강조한 공통감에 입각하여 비판자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의 주관적인 편향이나 감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 애써야 합니다. 비판자가 어떤 의도와 관점에서 비판을 제기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은 비판의 본질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러한 지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비판을 단순히 나를 공격하는 불편한 행위나 상처 주는 말로 여기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소중하고 값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칸트의 지혜는 비판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칸트 철학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타인의 비판을 대하는 가장 지적이고 현명한 태도를 확립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부의 비판 앞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적인 판단과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타인의 비판을 건설적으로 수용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철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